더운 여름날 작은 시내 지점 은행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낡은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 하나가 먼저 들어섰죠. 끝이 다른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정말레는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으로 허름한 면바지에 색이 바랜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지갑과 비닐봉지 몇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에어컨 바람이 참 시원하네. 정말레는 중얼거리며 은행 안으로 들어섰어요. 은행 안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대기 고객이 10명 남짓 앉아 있었고 창구에는 3명의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정말레는 번호표를 뽑으려 기계 앞에 섰지만 작은 화면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말레가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직원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친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아, 카드를 잃어버려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남자는 정말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번호표 한 장을 뽑아 건넸어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말레는 고개를 끄덕이며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59번. 전광판에는 지금 34번째 처리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빈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은행 안을 둘러보았어요. 좌측 벽에는 이 은행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정말레의 번호가 호출됐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여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인사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드를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으려고요. 여직원 최윤정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정말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라니 중요한 고객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았죠. 신분증 보여주세요. 정말레는 오래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최윤정은 신분증을 보더니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곧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계좌는 1년 넘게 거래가 없어서 휴면 계좌로 전환된 것 같네요. 카드 재발급 전에 계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른 창구로 가셔서 먼저 처리하셔야 해요. 정말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나는 분명히 얼마 전에도 돈을 넣었는데 컴퓨터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최윤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짜증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창구에서 먼저 처리하고 오세요. 정말레가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최윤정은 이미 다음 고객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정말레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번호표를 뽑으러 가야 했습니다. 정말레는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91번. 현재 처리 중인 번호는 55번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몸이 점점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오래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았죠. 잠시만요, 할머니.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정말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말레는 놀랐지만 유나를 따라 다른 창구로 갔어요. 유나는 정말레가 앉을 자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계좌가 휴면 상태라고 하더라고. 유나는 정말레의 신분증을 받아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휴면 계좌가 아니네요. 최근 3달 전에도 거래 기록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저쪽 창구의 직원이. 정말레가 최윤정을 가리켰어요.
유나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오해가 있었나 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카드 재발급 도와드릴게요. 유나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주며 정말 내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녀의 태도는 앞서 만났던 직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카드는 일주일 내로 집으로 배송될 거예요.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말레는 유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내가 참 친절하구나. 요즘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있어 다행이야. 유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희 은행은 모든 고객이 소중하니까요. 이때 갑자기 은행장 박지훈이 다가왔어요. 그는 유나의 어깨를 툭 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씨, VIP 고객이 오셨으니 응대 좀 부탁해요. 이 할머니는 다른 직원이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유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말 내가 먼저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 가봐요. 유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정말레는 천천히 일어나 은행을 나섰어요. 바깥에서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운전석에서 내린 김 기사는 정중히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정말레는 차에 오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은행이 이렇게 됐다니 참 안타깝구나. 김 기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정말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미 좀 볼까? 이튿날 정말레는 다른 모습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검은색 가발에 지난 시즌 명품 옷과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죠. 진한 화장까지 더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이번에는 천천히 걷지 않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점장 박지훈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말레는 내심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예금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은 그녀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푹신한 소파와 고급 원목 테이블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차 한 잔 어떠세요? 아메리카노로 부탁해요. 박지훈은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말레가 앉자 그는 곧바로 예금 상품 팸플릿을 펼쳤어요.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희 은행의 프리미엄 정기예금은 우대금리가 매우 좋답니다. 정말레는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돈을 맡길 곳을 찾고 있거든요. 대략 5억 원 정도요. 박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 정도 금액이라면 저희 VIP 전용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정말레는 은행 내부를 살폈습니다. 어제 그녀를 친절하게 대했던 유나는 지금 기본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 옆에는 어제 불친절했던 최윤정이 있었죠. 최윤정은 지금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에게 과하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말레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모시겠습니다. 박지훈이 일어났지만 정말레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정말레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창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유나가 노인 한 분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청각이 약해 보였고 유나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설명해주고 있었죠. 정말레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나의 진심 어린 태도가 눈에 띄었어요. 반면 옆 창구의 최윤정은 노인 고객을 응대할 때 짜증 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레는 다시 VIP 상담실로 돌아왔어요. 박지훈은 예금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정말레가 말했어요.
박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정말래는 은행을 나와 김 기사가 기다리는 차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그녀는 가발을 벗었습니다.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가봐야겠어. 김 기사는 백미러로 정말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같군요. 정말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우리 은행의 진짜 모습을 보는 과정이지.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세 번째 날, 정말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어요. 갈색 단발 가발에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와 면바지 차림이었죠. 그녀는 이름표를 단 행원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른 행원들의 태도도 관찰해 볼 생각이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은행 내부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지점장 박지훈이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느껴졌죠. 정말래의 번호가 호출되었고 운 좋게도 유나의 창구로 안내되었습니다. 유나는 모르는 고객인 정말래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통장 거래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유나는 친절하게 안내했고 정말래는 일부러 복잡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자율 계산 방식부터 각종 수수료까지 보통 고객들이 잘 물어보지 않는 것들이었죠. 유나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 옆 창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성이 통장을 찾으러 왔는데 최윤정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무례했어요. 신분증이 없으면 처리가 안 됩니다. 규정이니까요. 잃어버렸다니까요. 내 돈인데 찾을 수도 없나요? 최윤정은 짜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 남성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최윤정은 동료들에게 눈을 굴리며 비웃었어요. 정말래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정말래는 유나에게 물었어요. 이 은행에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아니요. 계약직으로 일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마음에 드네요. 당신 같은 직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유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저 제 일을 하는 것뿐인걸요. 정말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행장실 열쇠예요. 내일 점심시간 아무도 없을 때 행장실에 와요. 할 이야기가 있어. 유나는 당황했지만 정말래의 진지한 눈빛에 묵묵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말래는 은행을 나서며 김 기사에게 말했어요. 이제 실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야. 김 기사는 평소처럼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회의실도 예약해놨고요. 정말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좋아. 이제 우리 은행이 진정한 고객 중심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날 밤 유나는 정말래가 준 열쇠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자신에게 주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그녀는 그 열쇠가 여는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은행은 한가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행장실 문 앞에 섰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폈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행장실 안에는 정말래가 앉아 있었고 그녀 옆에는 김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정말래의 모습이었죠.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권위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앉으렴 유나.
정말레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 앞에 앉았어요. 누구신지. 정말레라고 하면 모르겠지? 나는 이 은행의 창립자이자 현 이사회 의장이란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의 정말레가 은행 개업식 테이프를 자르는 사진이었죠. 하지만 왜? 우리 은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단다. 수천억 자산을 가진 사람만 고객으로 대우받는 은행이 되었더구나. 유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정말레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30년 전 내가 이 은행을 만들 때는 꿈이 있었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유나, 너는 특별해. 내가 고객을 대하는 방식, 그 진심이 보였단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 바로 그거야. 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한 거지. 정말 내가 미소 지었어요. 내일 은행에서 작은 사고가 날 거야. 놀라지 말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렴.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사고요? 곧 알게 될 거야. 이제 가보렴. 점심시간이 거의 끝났구나. 유나가 나간 후 김 기사가 물었어요. 정말 하실 겁니까? 정말레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은행이 원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야. 그날 오후 지점장 박지우는 실적 회의를 열었어요. 그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며 직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달 목표 달성률이 80%에 불과합니다. 특히 VIP 고객 유치가 저조해요. 앞으로는 자산 가치가 낮은 고객 응대는 최소화하고 VIP 고객에 집중하세요.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만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윤정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유나, 너 요즘 이상한 고객들하고 시간 너무 많이 쓰더라. 그런 고객들은 빨리 처리하고 VIP 고객에 집중해야지. 유나는 대답 대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정말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 다음 날 은행은 평소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창구에 앉았어요. 정말레가 말한 사고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오전 내내 그녀는 평소처럼 고객들을 응대했지만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11시쯤 유리문이 열리고 정말레가 다시 첫날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유나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정말레는 은행 중앙까지 걸어와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순간 은행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대부분의 고객과 직원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지점장 박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바라보았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고객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윤정은 옆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구급차 불러야 하나? 곤란하네. 그때 유나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레에게 달려갔어요. 그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정말레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어요. 119에 전화해 주세요. 빨리요. 한 고객이 전화를 걸었고 유나는 계속해서 정말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레의 머리를 받쳐주며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정말레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유나. 유나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정말레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유나도 함께 따라 나갔어요. 구급차 안에서 정말레는 갑자기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어. 구급대원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사실 정말레가 고용한 배우들이었습니다.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말레를 바라봤어요. 이게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말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위기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인간미를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유나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변화의 시간이야. 정말레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전 직원 회의가 있을 거야. 너도 꼭 참석하렴. 구급차는 병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정말레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보여준 정직함과 인간미에 감사해. 이 은행에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해. 유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계약직으로 언제든 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은행의 창립자이자 현 이사회 의장이었죠. 걱정 마, 모든 건 내가 책임질 테니. 정말레가 유나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그날 저녁 은행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쓰러진 사건, 그리고 내일 갑작스러운 전 직원 회의에 대한 이야기였죠. 최윤정은 불안한 듯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네, 지점장님. 이상한 일이에요. 그 할머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한편 유나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 이 자리까지 왔어요. 계약직이지만 은행원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했습니다. 정말레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김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든 자료가 준비됐고 이사회도 전원 찬성했습니다. 정말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내일은 우리 은행 역사의 전환점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은행 건물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앉아 있었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유나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8시 55분 갑자기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정말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 뒤로는 김 기사와 몇몇 낯선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최윤정과 박지훈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죠. 정말레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레입니다. 이 은행의 창립자이자 현 이사회 의장이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정말레에게 고정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변장을 하고 이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은행의 서비스 품질과 직원들의 태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박지훈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정말레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제가 본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은행의 핵심 가치인 모든 고객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사라졌더군요. 대신 돈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레는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김 기사는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최근 며칠간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레가 다양한 모습으로 은행을 방문했던 장면들, 직원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 특히 박지훈과 최윤정의 차별적 행동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하지만 희망도 보았습니다. 화면은 유나가 정말레를 도와주는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유나가 할머니 모습의 정말레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쓰러진 정말레에게 달려가 도움을 주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행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